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월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이 마지막 한 파트는 제가 어떤 그 일자리 사업 모델을 꾸준히 한번 새롭게 개발해보고자 하는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자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제가 만들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 사업 모델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정도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PPT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내용을 보면 지금 네, 첫 번째 모델입니다. 사실 2년 전에요. 뭐 2017년 말이 되겠네요. 2017년에 연말에 이제 그 부산광역시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한번 내려가게 됐었어요. 그 일자리 업무를 보던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좋은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쓰일 때 이제 어떻게 쓰였냐면 그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이 있었던 부분하고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산광역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부산에 놀러 가는 뭐 광안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해운대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그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서부산인데, 거기에 그 뭐 철강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가 이제 있었어요. 뭐 보면 저 지도장의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게 뭐 녹산 산업단지 그렇게 있는 곳들, 그 바로 서부산 지역인데, 부산에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쪽을 잘 안 가려고 이제 했던 그런 문제나 현안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 취업을 좀 이렇게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장려금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제 금액이라고 보통 한 30만 원 내외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해당 사업을 그냥 단순히 뭐 지역의 문제 현안이 있는 곳에 그런 장려금만을 사용해서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지역에다 장려금을 뭐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도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하고 맞아떨어져서 본 사업 모델을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진을 이제 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어떤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뭐 대상자, 청년, 지금 이제 청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이 장려금이 지급이 되면 이걸 뭐 현금 봉투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 입금이 될 거고, 그 금액이 뭔가 나와서 지역에서 막 돌아야 되는데, 단순히 계좌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저축이라든가 뭐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게 어떤 목돈을 모으기 위한 자금을 준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소득을 높여주는 부분에는 이제 좋은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소득이 높여진 부분들을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적응하고 어떤 뭐 하는 부분들을 어떤 그 현금성으로 줘버리면 이 지원이 끊기는 순간에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요. 영원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했냐면, 딱 주고 나서 좀 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딱 그 어떤 뭐 할부식으로 뭐 이렇게 주면서 나중에는 이 어떤 남아있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물건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한번 고려를 했었는데, 자산 가치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요.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시에 제안했던 부분은 그런 고용장려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줄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출퇴근, 교통, 원거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을 쓰자.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 리스였고, 또 부산시에 있던 그런 그 삼성 르노가 이제 있었잖아요. 지금 르노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또 전기 자동차를 사용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용장려금 대신 리스비를 주자 하는 사업 모델이었어요. 좀 위에서부터 보면요. 이게 좀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군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측면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직접적인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그 뭐 차량이 조금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어떤 음식 산업들도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좀 육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으로 어떤 그런 환경보호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먹거리 산업이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 먹자의 진짜 그 음식 산업 얘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먹여 살릴 산업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출퇴근이 어려운 산단에 이제 강소기업들이 이제 인력을 못 구하는데 도심에서도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 전기 자동차 리스비를 지원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수행기관 입장에서 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모집도 해야 되고, 모집을 해서 그 친구들의 이제 인식 개선도 이제 필요하고요.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장인 성공한 사례들이 또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연봉도 이제 그렇게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 수료자들, 인식 개선이 된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 단순히 뭐 출퇴근 비용 그 뭐 교통비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 취업을 했을 시에 취업을 하는 그 노력의 끝에 나오는 결실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도 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취업처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하고 취업처를 확보 못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산단을 정해놓고 취업처도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운영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그런 기관들 간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잘 연결해줄, 뭐 이제 뭐 시청과 산업단지와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유관기관들을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 이제 역할이 있었고, 그런 수행기관이 이제 그런 청년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때 청년들이 갖는 이제 장점은 결국은 이사를 해서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보증금 아낄 수 있죠, 월세 아낄 수 있죠. 그럼 이제 실질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렇게 아끼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월급을 더 받는 거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떤 대중 그 이 자가 차량으로 리스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뭐 30분씩에 한 대씩 있는 차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통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자기 시간, 개인의 시간, 요즘 그 복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이제 장점은 차 한 대를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월 얼마씩 해야 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어떤 생산 기업 전에 리스 회사가 들어갑니다. 이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당시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형차는 비싸니까 이제 구형 재고가 남아 있는 구형 전기차를 좀 판매가를 좀 낮춰서 좀 싸게 팔고, 그 리스 월 이제 30만 원 정도 비용이 그 내외에서 전기차를 리스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어떤 회사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사줬으니 그 사준 돈으로 단순히 이제 기업의 이득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전기차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는 그런 수익으로 차를 사준 돈으로, 그리고 뭐 신규 뭐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제시를 또 했었고요. 그러면 결국 시와 운영 수행기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리스회사, 자동차 회사만 줬느냐? 바로 환경까지 보호된다는 거죠. 요즘 최고의 화두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미세먼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젤 차량을 타는 사람들 대기 오염을 또 방지하거나 뭐 저감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을 서로 이제 공감할 수도 있고요. 뭐 차량에 뭐 원치는 않겠지만 스티커를 붙여서,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또 어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에 부착이 돼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런 심각성도 공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 이 출고가를 좀 낮춰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에도 동참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청년들의 어떤 그런 미스매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돕는, 바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해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수도권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울이나 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어떤 인력들을 다시 고향으로 끌어와서 어떤 그런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부산시에 제안했던 바로 이 사업이었죠. 청춘 드링크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아이디어가
사업이 됐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청춘들께 사업을 준비하는데 담당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시도, 도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어떤 그런 사업의 핵심은 차를 주는 거, 전기차를 이제 그런 디스트리뷰를 지원해서 주는 것보다 이 서부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게 앞서서 나왔더라면 조금 더 어떤 우수 사례, 뭐 더 좋은 사례로서 전파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또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 개발했던 모델 두 번째 모델을 또 오늘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지금 이제 한국지역공연구소 있기 전에 있을 때 있던 고민들이었는데, 보니까 그렇죠. 뭐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맨날 일자리 없다 그러고, 여기는 뭐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럼 미스매치 문제를 좀 해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막 쏟아붓는데 어떤 그런 지역 경제는 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체감은 못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고용 장려금을 줘도 청년들이 어떤 그런 뭐 부담감을 감소하기 위한 뭐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들이 감소했다고 느끼지를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낸 이제 아이디어가 무언가 이 어떤 그런 그 고용장려금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러한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순환이 되는 사업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본 사업 모델이 이제 이러합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어차피 30만 원 정도에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장려금이 나갈 것 같으면 이걸 어떤 하나의 바우처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복지 바우처 같이요. 그래서 뭐 예를 든 거예요. 문화관람권, 뭐 영화나 공연 볼 수 있는 관람권 6만 원권, 뭐 식사할 수 있는 쿠폰 6만 원권, 미용, 뭐 피부관리 아니면 뭐 그 복지 뭐 6만 원권, 그다음에 교통 출퇴근 쿠폰 뭐 6만 원권, 그다음에 건강을 위한 뭐 운동,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그런 부분들 기구들 이런 거 할 수 있는 6만 원권 이렇게 뭐 30만 원의 어떤 그런 하나의 바우처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마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연계해주고 그 취업에 성공한 친구한테 이걸 이제 복지 쿠폰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료로 주냐? 아니죠. 이거를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짜리 쓰게 하자라는 건데 결국 이제 판매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어떤 그 중소기업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한 그런 청년들에게 이러한 그 기업 자체적으로 복지책을 만들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기에는 기업이 또 부담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요청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렇게 취업한 청년들이 기업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나 진짜 일이 힘들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 10만 원씩 사가게끔 만들고 1년을 장기 근속했을 때는 그 10만 원씩 냈던 돈을 모아서 120만 원을 그대로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결국 1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이고 나는 36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미스매칭 문제를 또 해소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지 바우처, 저거 뭐 영화 관람권, 뭐 식사권, 저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끔 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뭐 아웃땡, 뭐 CG땡, 뭔가 그런 대기업, 어떤 그런 지역의 어떤 고유 상권의 어떤 그런 또 예산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런 그 카드를 사용할 때 뭐 지역에 있는 창업한 지 3년 내지 또는 뭐 창업한 지 5년 내지에 있는 업체, 자영업자 아니면 뭐 상가에서 쓸 수 있게끔 조금만 어떤 사용처를 제한해 주면 고스란히 그 예산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이 모델을 한번 짜봤었어요. 이런 어떤 그 오늘 소개드린 그 두 가지 모델들, 저 세 번째 모델은 다음 달에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또 개발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두 번째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 이러한 어떤 사업 모델들을 뭐 그대로 활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활용을 하시는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활용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조금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에 또 일자리 창출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좀 더 발전된 모델들 그런 부분들로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월간 일자리 창출 사업 이 본 채널에 꼭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 좀 문제점이 또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공유를 해주시면 또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1부, 2부, 3부 행안부 사업,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사업,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사업 모델 이렇게 뭐 네 가지를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반응과 그 다음에 공감 그리고 뭐 추천과 어떤 그런 공유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당연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면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끝까지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